안녕하세요, 풍작가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지요? 저도 여러가지 일정으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영상을 꼬박꼬박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개인 적품도 하고 또한 또 목공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그걸 마무리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마무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도 나가야 되고 화실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영상은 나뭇잎 터치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우선은 이 교재에 회원이 기초 시절에 그렸던 작품을 제가 사진 찍어서 교재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가지를 그리고 이파리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그리셔도 되고 이 가지 그리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위에 이파리를 그리거든요. 자, 요거는 따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오늘은 요 과정에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나무가 사진이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상선을 그릴 때 어떤 순서로 그리는지 이 나무를 그릴 때도 이 가상선에 대해서 옆에다가 연습장을 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무를 그려야 될 때 사진이라든지 직접 풍경에서 나무를 보고 화지에 옮길 때는 우선 나무가 갖고 있는 형태를 그려야 되잖아요. 가상선으로 그릴 때 우리가 이 가상선 가장 큰 것부터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선부터 큰 선은 뭐가 있을까? 이 기둥이 있죠. 그럼 내 화면에 큰 기둥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지를 먼저 그리지 말고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꼭지점을 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끝에 부분 있죠. 마지막 부분이 있는 부분들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끝점을 연결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생겼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쪽에 옮길 때 이 부분의 형태 그 비슷한 자리에다가 나도 내 화면에서도 비슷한 자리의 형태로 나는 이만한 형태의 나무를 그릴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나무 두께도 내 중심점에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나무의 기둥의 굵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가상선이에요. 이 가상선에서 큰 가지부터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를 그릴 때는 가지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고 층수로 봅시다. 층을 나눌 때 단계로 여기가 1층이 되겠죠? 그쵸? 2층 자리가 한 이 정도 있어요. 3층 자리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4층 자리, 5층 자리. 그 다음에 우측부터 볼 때 여기서도 보면요.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뻗었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큰 선으로 보는 거죠. 그럼 자, 1층 자리가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자리 있죠.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로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그쵸? 여기에서 얘가 갖고 있는 왼쪽에 있는 나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커 보이는 애들 순서로만 직선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형태가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요만한 형태의 가장 큰 것부터 나눠줬어요. 자, 2층에 와서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쯤에 와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있죠. 이쯤에 왔을 때 이 끝을 향해서 요런 형태가 되어 있구나. 자, 이쪽 왼쪽에서는 이렇게 뻗었어요. 이렇게 뻗었어요. 커 보이는 상태의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을 파는 거죠. 대략적으로만 잡아줘도 돼요. 꼭 똑같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거는 큰 맥락만 비슷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응용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무의 가지의 원리를 이해할 때 나무 가지는 위로 뻗어가는 원리를 이렇게 자라요. 나무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면서 뻗어지는 형태를 이해를 한다면 나무를 관찰하고 봤을 때 그 리듬을 하나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가 간다면 이 나무는 이게 가다가 무조건 양갈래가 아니라 가다가 삐죽 나오고 가다가 또 삐죽 나오고
옆으로 지그재그로 갔구나. 이쪽 나무에서는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정도에 뻗어 나오고, 이쪽 나무에서도 이렇게 갔는데 중간중간 뻗어 나오면서 가지가 뻗쳐져 지나가는구나. 가지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보는 거죠. 어디쯤에서 뻗어지는지, 어디쯤에서 보통은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런 흐름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상선의 형태예요. 자, 이 형태를 토대로 본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이 나무 그리기를 이해한 걸 토대로 직접 나무를 그릴 때도 대상을 보고, 자,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세로선이 보였죠? 이 정도 위치를 하고 크기는 이 정도 잡을 거예요. 전체 크기에서 나무 가지는 여기까지 올 것이다. 어디쯤에서 나눠지냐는 거죠. 이게 가상선이에요. 가상선을 해주고 완성선을 그릴 때는 강약선을 주면서 그린다 그랬죠. 자, 그럼 얘는 빛을 이쪽으로 설정을 할게요. 빛 설정하고 어두운 부분도 한다 그랬죠. 자, 위쪽에서는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지가 야들야들하고 여기는 좀 단단하겠죠. 그러면 힘 주는 부분도 밑에 쪽에는 좀 더 강하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다가 오늘 이렇게 이파리들을 그릴 거예요. 이파리가 달릴 부분들은 가지 끝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거예요. 나뭇잎 터치가 있을 부분이죠. 보통 나뭇잎은 가지 끝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오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 상태에서 이제 완성선을 할 때 강약선을 주면서, 자, 이쪽에도 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가지에 이파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잎이 있는 부분에서는 나무선을 조금만 보이게 해주고, 자, 우선 커다랗게 보이는,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큰 선의 애들부터, 큰 선의 형태부터 그려줍니다. 여기서는 너무 두껍기보다는 좀 가는 게 좋겠죠. 이 정도. 밝은 쪽에서는 조금 가늘하게, 가상선이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두 번째 볼 때는 선이 더 잘 보여요. 사진에서라든지 형태에서. 가지를 계속 이제 그려볼게요. 뭐 앞에 있는 애부터 그리면 좋겠죠. 여기서 1층 있는 데에서, 자, 우선 이렇게, 여기서는 빛이 위에서 왔으니까 아래가 조금 더 그려도 되고, 조금 빨리 그릴게요. 쉬운 부분이니까. 자, 형태는 이렇게 그린다. 가지 그려진 부분대로 내가 그려진 가상선의 위치대로 그려도 돼요. 강약을 주면서 어느 쪽에 해줄지. 이럴 때 나무 스케치를 할 때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힘을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강직한 나무가 될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갈게요. 앞쪽에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가지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조금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속도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가지는 한 선으로 가요. 처음에는 두 개의 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가지만 나뭇잎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는 장가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선이 하나의 선으로 가게 해주면 돼요. 중간에 더 나오게 하고 싶으면 나오셔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잔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우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지우개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 상태에서 어느 쪽이 어두운지 살짝 표시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살짝 표시해주세요. 색깔로 칠해도 되고요. 약간의 결을 표시해주고 싶으면 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결.
힘주고 빼주고를 하면서 해도 되고요. 표시만 해주세요. 난 이 부분에 나중에 어둡게 칠할 거야 라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렸을 때 선 연습했을 때요, 나뭇잎 그릴 때는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끝과 끝자만 생각을 해가지고 잎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무들이니까 나뭇잎이 작잖아요. 이 가지 달려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언뜻 그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힘 줬다 뺐다를 이 나무 잔체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애부터 할게요. 항상 위에부터 하지 말고 지난 애부터 하셔도 돼요. 자, 밑에 있는 부분에 지날 거니까 난 이 부분에 이만한 크기로 할 거 할 때 밝은 부분에서는 흐리게 표시만 해줘요. 이 가지에도 나는 이 부분에 나무 가지를 다가 찍을 거야. 이만한 크기로 해줄 거야. 여기도 이만한 크기로 해줄 거야. 여기도 어두운 부분에서는 나뭇잎의 크기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가고 흐려지죠. 약간의 사이즈만 얼마큼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형태의 크기 정도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특히 윗부분은 햇빛이 많이 닿았기 때문에 더 밝겠죠. 위는 힘 빼서 흐리게 이 정도 크기로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에, 크기를 가정하에 해주세요. 항상 롤 모델이 있을 때 그 롤 모델을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얘는 나무야, 얘는 나뭇잎이 붙은 거야, 얘는 기둥이야, 얘는 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거를 자신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태를 빛에 의한 어두움과 밝음의 선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다 나뭇잎으로 칠해질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할 때 이 나무 가지 부분에, 항상 가지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영역을 칠해 주세요. 난 여기를 어둡게 칠해 줄 거야. 이 부분은 빛이 안 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야 라고 가지 부분에, 아까 스케치 했을 때 짝대기 하나씩 그렸던 가느다란 가지 부분 있죠? 그 가지 부분에서 밑에 부분, 하단 부분에 나는 어둡게 칠할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럼 벌써 입체감이 생기죠.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을, 가상선들만 있죠. 여기 그려진 진한 선 지우지 말고 가상선들만 살짝 지워줘도 돼요. 살짝 힘주지 말고. 초보 단계 때는 이렇게 가상선을 그려놓고 하지만 중급 정도 됐을 때는 굳이 많이 이렇게 가상선을 하지 않고 연하게 해놓고 해도 되죠. 아니면 진한 연필로 다 하기가 힘들다면 흐린 연필로 가상선을 하고 이게 슬쩍슬쩍 지워줘도 돼요. 또한 다 해놓고는 이렇게 밝은 부분 영역에서는 지우개로 살짝만 이렇게 지워줘도 윗부분에 연필 자국들이 보여요. 이렇게 해놓고 털어줍니다. 스케치를 완성한 후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요. 색을 칠하기 전엔 항상 물감을 먼저 색상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짜잔, 색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요, 색상을 미리 만들 때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을 각 4가지씩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영역, 여기는 중간 영역, 여기는 어두운 영역이에요. 이게 잎부분에 있을 것이고 요건 나무 기둥에 있을 부분이에요. 이 색깔은 레몬 옐로우만 탄 거고요. 이거는 레몬 옐로우랑 호라이존 블루, 얘는 레몬 옐로우하고 퍼머넌트 그린, 그리고 이 색깔은 에메랄드 그린 노바 색깔만 그냥 물에 탄 거예요. 중간 색깔에서는 얘는 셋그린이랑 펌프스 블루 섞은 거고요. 농도는 비슷하게 섞어도 돼요. 비비는 정도를, 이렇게 비비는 정도를 한 4번 비볐으면 얘도 4번 비벼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얘는
잭그린이랑 세루리안 블루, 그리고 이 색깔은 후커스 세루리안 블루, 얘는 올리브 그린하고 울트라 마린 블루요. 어두운 색깔에서는 이 색깔은 비리디안 색깔하고 마린 블루, 얘는 비리디안하고 브라운 레드, 브라운 레드 조금만 넣어줘도 돼요. 얘는 비리디안, 브라운 레드, 바이올렛, 가장 강력한 색깔들이죠. 어두운 색깔. 나무 기둥에서 쓰일 색깔들은 로우 엄버, 얘는 번트 엄버, 그냥 각 색깔이에요. 얘는 번트 엄버랑 브라운 레드, 얘는 번트 엄버랑 브라운 레드랑 바이올렛 섞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만들고 하면은 중간에 색깔이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칠할 수 있겠죠. 수채화는 조금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하는 방법과 마르고 나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색을 만들어 놓고 하면 훨씬 좋답니다. 자, 이제 색깔을 시작해 볼게요.